숙제부터 완성해서 지난번 숙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삼성 도식화랑 변형 문제 풀기가 숙제였네요. 요거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있죠? 그 페널티 그런 거도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봤어? 답지 오류가 조금 있더라고요. 되게 엇먹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뒷내용에 나와 있거든. 각성 문제 같은 이 부분이죠. 어라우설. 그래서 이 어라우설이 뭘 의미하는 거냐가 뒤에 있었어요. 이게 각성이에요. Visual too much stress and defect this has an energy reserve. 이거 있지. 이게 각성의 문제라는 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나?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각성한다는 거는요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뭔가 각성했다는 게 뭔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아이들이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선 각성의 문제이다라고 했잖아. 뭔가가 활성화된다는 건데 그 활성화가 된다는 게 뭐야? 원래는 스트레스가 요정도였는데 스트레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 보충량에 끼치는 영향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내가 남아 있는 상태가 뭐 많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에너지가 적게 있을 때는 이거를 또 많이 이제 내가 어떻게든 이게 뭐라 그럴까 전력을 다 해갖고 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각성 상태가 돼야 뭔가가 되겠죠. 이런 뭔가를 이제 그 충동에 이제 이겨내려면 유혹을 이겨내려면.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각성 상태라는 거는요 평온함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밑줄 친 것들은 뭐예요? 의미가? 오케이. 그래도 조금씩은 하지만 그래도 양이 좀 줄었네. 여기 오차에서 좀 많이 줄었네. 그랬어? 이건 좀 의미가 크네요. 잘했다. 아침에 할 때가 좀 더 잘 돼? 어디? 앞에? 여기서 그 오 말고 하나는 추정되어 있는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얘도 얘 목적격에 올 목적격 둘 다 이제 수동사 원형에 의미상적으로 쓰이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 쓰이는 거고요. 얘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뭐가 이제 특수하냐? 앞에 성향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요. 성향이나 성격, 사람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오브를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for를 씁니다. 근데 앞에 hard를 나왔잖아. hard는 어려운 건데 hard는 어렵다는 게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for를 씁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도시 보신다고요. 얘는요 소유병이잖아. 그럼 그거 의. 우리 내일이 휴일이잖아. 뭐 아니 아저씨 여기가 동서잖아. 동서 또 쓸 거야? 이거만 봐도 틀렸잖아. 응. 응. 조금 분량 부족한 게 조금 아쉽다. 3방 3번은 주제 관련된 거만 딱 써 있고 뭔가 부연이 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거 이건 뭐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뭘 이렇게 파이트를 지웠다고?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막 따당하고 이런 거 아니지? 어? 이상한 일도 있다고? 빨리 갔다 와. 조금 아쉽다 근데 이 도식화. 그러니까 도식화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뭔가 양을 줄였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줄인 거에 핵심은 빠져 있는 느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뭔가가 막 이렇게 설명이 써 있는데 좀 핵심이 좀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하나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글씨가 좀 아쉽네. 이거 한번 봤지. 자, 그다음에 보자. 상대야, 왜 늦었어 오늘? 나는 밥도 안 먹고 일찍 왔는데. 나는 밥도 안 먹고 일찍 왔는데 씨요. 나도 안 먹었어.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었어. 잘 봤습니다.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진도 상태가 꽤나 좀 이제 밀려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합시다. 그리고 저기 뭐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10월 3일 날 있잖아요. 3일 날 우리가 일단 미리 말하면 일단 정상 수업 할 겁니다. 그날은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하면 될까? 보강 개념으로 좀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날이 이제 원래 마지막 시간에 수업하잖아요.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이니까 마지막 타임에 수업하잖아. 근데 이제 지금 진도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우리가 그때 추석 연휴 때도 아무래도 이제 빠져갖고 이제 지금 B반에 비해서 좀 진도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그날 1시간 반보다 수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잖아요. 또 밤에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근데 어차피 그날이 이제 휴일이라서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앞 시간에 수업하는 건 어때요? 괜찮으세요? 그때? 다른 스케줄 혹시 있으세요? 월요일에? 오전에 수업. 오전에는 안 할 거예요. 오전에 나도 못 나와. 나도 힘들어. 오전에 말고 아직 시간은 미정인데 왜냐면 내가 물어보려고 이제 아직 시간을 정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결석한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여쭤봐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월요일은 딱히 스케줄이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다면 한 2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충 한 그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시 내지 3시 한 이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2학년 선배들도 내가 좀 시간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한다면요. 보자.
한 2시에서 2시 반? 한 이쯤? 한 이쯤이거나 아니면 한 4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시작 시간이. 근데 혹시 이 시간에 혹시 걸리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 괜찮아요? 앞 시간에 하고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일단 이 다음 시간에 어차피 2학년 선배들 수업이니까 그 이제 선배들한테도 쌤이 한번 물어보고 시간 좀 정리해갖고 제가 또 공지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2시 반에 시작하면 수업을 1시간 반 하잖아요. 저기 뭐야. 그거까지도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등원을 할 거냐를 내가 말을 해줄 거니까 혼란 없게 해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등원 시간 기준이에요. 등원 시간. 등원 시간인데 그날 미리 말하면 그날은 데스크 업무가 없어요. AT쌤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좀 많아요. 우리 이제 2학년 선배들 일정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 데일리 테스트를 봐야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도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이 일정표를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일리를 안 봐도 된다면은 안 보고 갈 수도 있지만 좀 안타깝게도 아마 데일리를 안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조심스럽게 제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그래서 테스트나 이런 거를 차라리 앞 시간에 하는 것보다 뒷 시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요. 이거는 좀 내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월요일이 풀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 수업을 온다면 뭐 계산하고 할 게 없는데 다른 반과의 어떤 이제 맞물리는 이런 거를 내가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런 거는 여러분 혼란 없게끔 다 이번 주 중으로 이번 주 중은 아니고 아마 다음 주 내로 정리를 해갖고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 7강 할 차례죠? 7강 몇 번부터지? 7강 1번부터인가요? 네. 가야하기 뭐네요. 지금 우리 주역고 같은 경우가 13일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직보를 12일 날 해야 돼요. 고등학교 1, 2학년 다 이날 시험 봅니다. 첫날에. 근데 이제 이게 참 공교롭게도 첫날 시험이다 보니까 직전 대비 때 일찍 올 수가 없잖아요. 너네가 막 2시나 이럴 때 올 수가 없잖아. 학교가 되게 끝나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 혹시 미리 좀 물어볼게요. 수요일 날 5시까지 올 수 있어요 혹시 학원에? 4시 반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은 뭐 나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중요한 건요 5시까지 올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5시까지 올 수 있냐. 뭐 자료 같은 거 안 들고 와도 돼요. 몸만 오면 돼요. 직접 때는 10분 정도?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보통은 직전 대비를요 2시간 반을 해요. 2시간 반. 그래서 그 2시간 반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1시간 반 정도는 내용 리뷰를 합니다. 전체 교과서부터 외부 지문까지. 이 리뷰하는 거는요 대부분 그 지문에서 좀 특별히 중요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특별히 중요했던 구문 또는 법적인 거, 뭐 시험에 나올 포인트들, 뭐 서술형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위주로 정리하는 거고요. 뭐 해석을 다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걸 약 1시간 반 정도 해요. 그리고 남은 1시간 동안 테스트를 봅니다.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이 점수까지 다 매겨서 OMR까지 해갖고 이렇게 시험을 좀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2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주역고 1학년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2학년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5시에서 7시 반까지 하면 2시간 반이고 7시 반에서 10시까지 하면 또 딱 2시간 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보다는 보통 1학년이 그래도 좀 더 앞 시간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오늘 또 안 온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2학년 선배들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만약에 2학년 선배들이 5시까지 오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7시 반까지 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좀 문제가 대부분 많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늦더라도 5시 한 10분 정도까지 5시까지 이렇게 오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요. 아직 제가 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뭐 검사하고 이러느라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얼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의 1번 할 차례라고 했죠? 학교에서는 진도 어디까지 나왔나요? 그래서 15반 15강?
거의 끝났네요. 그러면은 진도는 학교에서는 그냥 한 명당 이제 3지문씩만 하니까 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얼른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7강 1번은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가볼게요. As psychologists, 심리학자로서 we know only too well the vital role. 우리는 중대한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답니다. 어떤 역할이냐? The beliefs and attitudes play in accomplishing any goal. 어떠한 목표라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태도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뭡니까? 바로 믿음과 태도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만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할게요. 여기가 주제. 그래서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무엇입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간단하죠? 자, 그러면 뒤에는 다 부연 설명입니다. 주제가 나왔으니까요. 자,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뒤에 부연 설명은 뭐 어떤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연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가볼게요. More good intentions and great ideas are sacrificed. 자, 더 많은 좋은 의도와 그리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희생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because of limiting beliefs, 제한적인 믿음과 and negative attitude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 태도 때문에 뭐보다 than anything else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한적 믿음이나 부정적 태도 때문에 이 더 많은 이런 좋은 의도나 이런 great ideas가 희생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희생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어쨌든 좋은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어쨌든 좋은 의도나 좋은 생각들이 이런 이제 믿음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믿음이 좀 제한되어 있고 태도가 부정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의도나 생각이 희생당한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뭔 믿음 말하는 거고, 뭔 태도를 말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합니다.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예시는 제가 그때 패턴을 알려드렸었는데 if가 나오면은 예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f you believe, 너가 믿는다면, 대절이라고 믿는다면 you don't deserve $1 million, $1 million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100만 달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또는 that you could never earn that much money, 너가 그렇게나 많은 돈을 절대로 벌 수 없을 거라고 믿는다면 the likelihood of your ever having it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your 소유격 나왔잖아. 제가 의미상주어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너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너의가 아니고 의미상주어는 그냥 똑같이 은는이가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전치사에 대한 명사가 여기 뒤에 having이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동명사로 나왔어요. 원래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너가 이제껏 그것을 가져봤다는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너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quickly goes to zero. 자, 빠르게 0으로 가게 될 거랍니다. 즉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예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시가 뭐였습니까? 너가 만약에 나는 100만 달러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내가 벌 수 있을 리가 없지. 이런 부정적 태도, 나 자신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 됐어?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은 실제로도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뻔한 내용이야. 뻔한 내용.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간단하죠? 자, 이어서 relatively little has been written. 자, 여기도 좀 중요한데요.
이게 어법 부분인데 이 리틀이라는 녀석이 보통 이렇게 문장 앞에 나오면 원래 도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리틀은 도치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도치 구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리틀이라는 애 자체가 명사로 쓰일 수 있어. 대명사. 그래서 이 리틀의 뜻이 뭐냐면 사실상 nothing이랑 똑같아요. nothing. 뭔가 아닌 거야. 뭔가 아닌 거. 그래서 아무것도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만 이제 nothing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nothing은 아예 없는 거거든. 근데 little은 거의 없는 것이야. 거의 없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의미적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비교적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에 대해서 Bill's attitudes and intention. 그러니까 믿음, 태도, 의도에 관해서 거의 쓰여지지 않았대요. As they relate to the field of finances.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그러한 것들은 얘네들이에요. 믿음, 태도, 의도. 얘네들이 주로 뭐다? 금융 분야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믿음이나 내가 어떤 믿음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이 있잖아요. 책. 근데 이 책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돈과 관련된 내용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 베스트셀러 이런 거 보면은 너가 뭐 만약에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은 이렇게 행동하라, 이런 걸 믿어라, 다 이런 내용의 책이라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근데 즉 재정과 관련된 분야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얘네 관련되어서 쓰여진 책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죠? 자, 이어서 갑니다. Like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there are healthy beliefs and attitudes. 건강한 믿음과 태도가 있는데요. 그 건강한 믿음과 태도가 뭐냐? 바로 이런 거랍니다. Those that help you reach your goals. 너가 너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게 있고요.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거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Unhealthy ones, those that hold you back. hold back은 너를 붙잡는 거야. 그래서 너를 붙잡아 버리는 그러한 좀 건전하지 못한 것들. 여기서 것들이라는 건 이 믿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믿음과 태도, 이런 것도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 문장은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 건전한 믿음과 태도도 있다는 거야. 다 이제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The bad thing about beliefs and attitudes.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믿음과 태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대절인데요. They can easily be changed. 그러한 것들이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more easily, 더 쉽게 바뀔 수 있대요. Than people generally realize.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요. 태도나 신념이 쉽게 바뀐다는 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사에 되게 부정적이야. 내가. 그래서 뭐 만약에 막 이제 주변에서 막 얘기 들어. 야, 너 좀만 열심히 하면은 너 진짜 인서울에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어떤 사람이. 근데 내가 되게 부정적이야. 그래서 아니야, 나 안 돼. 나 안 될 거 알아.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 나에 대한 믿음이 제한적이야.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럼 뭐다? 안 된다고 했잖아. 실제로 될 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러한 태도들이 있죠. 이러한 태도나 나의 생각이 있죠. 이런 거는 뭐다?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7, 8살 때 가졌던 태도나 행동을 지금까지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작년의 나의 사상과 올해의 사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나 태도는요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얘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는 거죠. 사상이나 태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이라고 말했죠. 가장 좋은 점. 그럼 좋은 점이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부정적인 시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설득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가 부정적인 태도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잘 설득을 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했어. 긍정적인 태도란 무엇이야?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자세, 이런 거를 가지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바꾸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돈을 잘 번다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While we may not have complete control. 자 우리가 이 Y는 반면의 뜻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통제권이냐? Over what happens to us.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이걸 가질 수는 없겠죠. In the physical world. 물리적 세계에서. 즉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건강에 관련된 거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아니잖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당연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통제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we do 우리는 정말로 여기 do에 강조라고 써 있죠. really처럼 해석하면 돼요. 해석할 때 우리는 정말로 in fact 사실 have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to choose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뭘 선택할 힘? What beliefs, attitudes, and thoughts we cultivate. cultivate라는 건 얘들아 develop이야. develop. 그래서 develop. 그래서 원래 경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cultivate가 경작한다는 게 일궈내다, 뭐 발전시키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간접 의문이라고 해서 의문사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무슨 믿음, 태도, 생각을 우리가 발달시켜야 할지를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마지막 문장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통제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이런 사상으로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겠다 정도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럴 힘은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 글의 제목을 한번 써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이거야 이거.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요. 플라시보 효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알고 있죠? 내가 믿는 대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좋다, 긍정적으로 믿으면 실제로 그 긍정적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내가 믿는 대로 행해진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글의 요지를 말하러 가면 이 필자는 글을 왜 썼을까요? 이 글을 쓴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왜? 쉽게 바뀔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쉽게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부정적인 태도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쉽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태도를 해라. 그러면은 너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자의 의도입니다. 정리됐죠?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출제하기가 좋은 포인트가 방금 말했던 주제나 요지와 같은 즉 대입 파악으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은 글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로 보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7강의 2번입니다. 자, 7강의 2번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한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법 및 서술형이 안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When accurate, 정확할 때 assumptions keep you safe. 추정은 너를 안전하게 유지해주고요. And make your life easier. 너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자, 단호하게 이렇게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죠. 역시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주제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다시 한번. 추정이라는 게 주요 소재예요. 요 assumption 주요 소재. 추정, 뭐 우리가 예상, 추론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추정은요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준대요. 그럼 좋은 말밖에 안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아니 추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준다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올 텐데요. 자, 주제 나왔으면 뒤에 뭐 나와야 된다? 예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for example 나왔습니다. 자, 바로 예시 가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eeing from clouds in the sky. 자, 하늘에서 먹구름을 보는 것은 may prompt. 이 prompt는 촉구하다, 유발하다 이런 거죠. 너로 하여금 유발할 수도 있는데 to grab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을 너가 챙겨가도록, 쥐고 가도록 촉구할 수 있답니다. 뭐 때문에? 너가 assume하기 때문에, 추정하기 때문에. 뭘 추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신 생략된 거고. You may need it. 너가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우산을 말하는 거겠죠. 비록 뭐 할지라도 It's not raining at the moment.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추정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늘이 막 이렇게 먹구름이 꼈습니다. 지금 비 안 내려요. 근데 여러분은 우산을 챙겨갑니다. 왜?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추론을 한 거예요. 추론. 아, 지금 먹구름이 꼈으니까 내가 나갔다가 이따 중간에 또는 이따 집에 올 때 비가 내리겠구나 하고 추정을 해서 그 추정을 기반으로 우산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상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인간은 미래를 예상하고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고 삶을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정하는 능력이 없다면요. 그냥 먹구름이 꼈네? 먹구름이 꼈구나. 하고 그냥 나갔다가 비 맞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Noticing an expired date on your yogurt. 자, 또 다른 예시예요, 이거는요. 너의 요구르트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거를 알아채는 거랍니다. 그리고 assuming 또 추정하는 거야. 뭐를? It's no longer edible. 그것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라고 추정하는 것은요. May save you. 너를 보호해 줄 거랍니다. 구조해 줄 거예요. 뭐로부터? Having to use one of your sick days. 이 sick day는 그 어떤 아픈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그 병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병가. 그 병가가 이제 그 아파서 이제 그러니까 병결이라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의 병가 중 하나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구조해 줄 수도 있다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건 이제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저기 뭐지? 회사에서 이제 뭐 연차라거나 이제 병가라거나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날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괜히 유통기한 지난 거 먹었다가 막 배탈 났어. 그러면은 병가를 써야 될 수도 있잖아. 아깝게 그냥 써버린 거잖아. 내 연차를. 그렇잖아. 근데 그것으로부터 너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은 예시죠. 이거 지났네?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시켜 준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론 능력 덕분에 역시나 우리가 안전하게 해줬고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준 거죠. 됐나요? 또 다른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imagine 하고 나왔으니까 또 예시입니다. 상상해봐라. How tedious it would be. 자, 얼마나 지겨울지를 상상해보래요. 그것이 얼마나 지겨울지. 뭐 한다면 If you had to research and check out. 너가 해야만 한다면요. 조사하고요. 확인해야만 한다면. 뭐를? Every minute detail of your day. 너의 하루의 모든 상세한 그런 세부 사항들을 다 하나하나 조사하고 점검해야 한다면 얼마나 지겨울지 그걸 한번 상상해 보랍니다. 그러면은 그 세부 사항을 왜 다 점검하는데? To mak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뭘 확실히? You had every piece of information available. 너가 가지고 있는데 뭐를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의 조각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세부적으로 다 조사하는 게 얼마나 지겨울지를 한번 상상해 보랍니다. 자, 쉽게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장으로 좀 말해보자면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자, 이번 중간고사 대비를 해. 전 과목을 다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전 과목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지 너네가 아주 세부적으로 다 검사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일단 국어부터 하는 거야.
문학 파트에서 어떤 특정 작품에 대해서 이게 다 있나? 뭐 주제나 이런 거는 다 있나? 뭐 고전 문학에서 한자나 뭐 이런 것들 한자어나 뭐 설명돼 있는 거 다 있나? 이걸 일일이 다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자료를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조사해본다고 생각해보라고. 아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거 하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추정이랑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볼까요? No one has that much time. 아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이 조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as useful as assumptions are. 자, 여기가 어법은 안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주어 동사 보어가 거꾸로 나와 있거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에다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뭐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여기 써놨으니까 단수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도의 주어 동사라는 녀석 있죠?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이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 다른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예를요. as라는 형용사 보어를 문장 맨 앞에 위치시키고 as의 주어 동사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비록 얘가 뭐 할지라도 얘도 똑같아요. 비록 주어가 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요 앞에 as를 하나 더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as 원도 as가 되죠. 요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어, as, 주어, 동사 보이세요? 근데 앞에다가 as 그냥 추가한 겁니다. 어법에서는 좀 약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유즈풀 같은 거 밑줄 쳐서 어법으로 내거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7강 2번은 어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법 필요 없고요.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비록 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비록 추정이 유용할지라도, 그렇죠? 비록 추정이 유용할지라도 그것들은, 즉 추정은 can also get you into trouble. 너를 곤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추정은 뭐였어요? 다 좋은 말밖에 없었죠. 그렇죠? 추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 다 이 얘기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추정이 너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7강 2번이에요. 7강 2번. 자, not accurately processing the information in your environment. 자, 너의 환경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only seeing 오로지 바라본답니다. What you want to see.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이런 것은 can lead to incorrect assumption. 자, 올바르지 못한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추정이라는 거는요, 어떤 근거를,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이게 추정 아니에요? 이게 추정, 추리, 추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된 근거를 기반으로 이제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잘못 처리한 거죠. 그렇죠? 이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또는 내가 사상이 굉장히 편향적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편향적이야. 예를 들어서 먹구름이 꼈어. 먹구름이 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비 올 것 같다. 우산 챙겨가자 이렇게 했어. 근데 나는 아니야. 이 정도 먹구름으로는 비 안 와. 아니 비 올 것 같은데? 안 와. 나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비가 왔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근거가 부족한 추론이라거나 아니면 편향되어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패러프레이징한 거예요. 이 두 문장을요. 어떤 경우에 추정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느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다? 잘못 판단한 경우라고요. 잘못 판단. 그래서 요 내용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근거가 빈약한 거야. 그러니까 추정의 근거가 빈약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리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처리를 잘못한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거는요.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겠죠. 편향되어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다? 잘못된 추정으로 이끌게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